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우리가 2000년 넘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온 게 있잖아요. 네,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점의 크기가 없다. 유클리드 기하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었죠. 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틀렸다면 어떨까요? 이 우주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단위, 이 점이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작긴 하지만 그래도 0은 아닌 어떤 크기를 가진다면 말이죠. 우와, 그 생각만으로도 뭔가 세계관이 흔들리는 느낌인데요. 네, 오늘은 바로 이 엄청난 주장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양동봉 원장님이 무려 35년간 매달려 오신 OPS 이론이라는 게 있고요. 네, 맞습니다. One Parameter Solution.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AI 버킹엄 머신. 또 이걸로 밝혀냈다는 점의 진짜 크기. 이 놀라운 과학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번 탐구를 통해서 아마 기존 물리학의 어떤 한계 같은 것도 좀 짚어보고요. 또 단 하나의 변수로 우주 전체를 설명하려는 그 대담한 시도. 네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AI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이 발견이 과학계,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함께 좀 파헤쳐보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에 도전하는 이야기라니 저도 벌써부터 흥미진진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면 좋을까요? 일단 과학의 역사를 보면 뉴턴부터 아인슈타인까지 늘 복잡한 현상들을 더 간단하게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만유인력이라든가 상대성 이론 같은 그런 위대한 통합의 역사였죠. 그렇죠. 하지만 현대 물리학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특히 그 빛의 속도 C나 플랑크 상수 H, 중력 상수 G 같은 기본적인 상수들 있잖아요. 네, 물리 시간에 엄청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이 값들이 왜 하필이면 지금 우리가 아는 그 값을 갖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마치 자연이 그냥 자, 이건 이 값이야 하고 던져준 풀이법 없는 문제지 같았달까요? 아, 그냥 실험으로 측정해서 값이 이러니까 받아들여라 이런 식이었군요. 네,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양동봉 원장님의 다른 접근법이 시작된 거군요. OPS 이론? 그렇습니다. OPS, One Parameter Solution, 말 그대로 하나의 변수로 푸는 해법이라는 뜻인데요. 이 이론의 핵심 주장이 정말 파격적입니다. 뭐냐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 법칙들, 그리고 그 안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상수들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아주 근본적인 씨앗값, 그러니까 단일 매개 변수에서부터 전부 파생되어 나왔다는 가설입니다. 단 하나의 값에서 모든 게 나온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전자기력 세기를 나타내는 미세구조 상수, 그게 약 1137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원주율 파이, 자연상수 2, 또 우주 팽창과 관련된 우주상수 램다 같은 것들, 이런 값들이 그냥 제멋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거대한 수학적인 질서 안에서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 이거 거의 동양 철학적인 느낌도 나고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디어인데요. 근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너무 스케일이 크고 좀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는 아주 강력한 수학적인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오, 뭔가요? 바로 버킹엄 파이 정리라는 건데요. 이름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어떤 물리 법칙이든 그 법칙에 관련된 물리량들을 잘 조합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킬로그램이나 미터 같은 단위를 싹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단위를 없앤다고요? 네. 그렇게 단위를 없앤 수를 무차원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무차원수는 단위를 뭘 쓰든 어디서 측정하든 항상 똑같은 값을 가져요. 아, 그럼 지구에서 재든 화성에서 재든 심지어 저 멀리 외계인이 재도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차원수를 우주의 공용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단위에 얽매이지 않는 보편적인 숫자니까요. 아하, 그렇군요. 우주의 공용어라. 그럼 OPS 이론은 이 버킹엄 파이 정리를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요? OPS는 이 원리를 우주 전체로 확장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리상수들, 전자나 쿼크 같은 기본 입자들의 질량까지 전부 다 이 우주 공용어, 즉 무차원수로 변환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무수히 많은 무차원수들 사이에 숨겨져 있는 어떤 패턴, 어떤 질서를 찾는 겁니다. 최종 목표는 이 모든 다양성이 결국에는 단 하나의 근본적인 매개 변수,
단 하나의 값으로 설명될 수 있는 가장 간결한 구조, 최소 표현을 찾아내는 것이고요. 와, 이론 자체는 정말 흥미롭네요. 온 우주를 단 하나의 변수로 설명한다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상수랑 입자들을 다 무차원수로 바꾸고 그 관계를 찾는다는 게 이게 솔직히 사람 머리로는 계산이 가능할까 싶거든요. 조합의 수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인공지능, AI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조합의 수가 수십억 개를 넘어서기 때문에 인간의 계산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작업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연구를 위해서 특별히 개발된 AI가 바로 AI 버킹엄 머신입니다. AI 버킹엄 머신. 이름부터가 뭔가 강력해 보이는데요. 이 AI는 그럼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OPS 이론과 버킹엄 파이 정리를 학습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양 원장님이 30년 넘게 직접 손으로 계산하고 쌓아오신 방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이게 약 1테라바이트 분량의 무차원 데이터베이스랑 9억 개가 넘는 계산 기록들이거든요. 9억 개요? 9억. 와. 네, 이걸 학습 데이터로 쓴 겁니다. 그래서 입력된 물리상수들을 일단 무차원수로 변환하고요. 그 거대한 데이터 속에서 사람은 놓치기 쉬운 아주 미세한 패턴이나 규칙을 찾아내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그 단일 매개 변수, 시그마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그마로 이어지는 가장 간결한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뭐랄까, 일종의 우주 암호 해독기라고 비유할 수 있겠네요. 우주 암호 해독기. 9억 개의 계산 기록이라니. 정말 그 집념이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이 AI, 성능이 어느 정도였나요? 뭔가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습니까? 네, 아주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2012년에 발견돼서 큰 화제가 됐던 힉스 입자 있잖아요. 네, 신의 입자라고 불렸던. 네, 그 힉스 입자의 질량을 이 AI 버킹엄 머신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유럽 선 연구소에서 실제로 측정한 실험 데이터 PDG 값과 비교를 해보니까요. 글쎄, 소수점 아래 31자리까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솔은? 한 절이요? 그 정도면 이건 뭐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는데요? 그렇죠.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높은 정확도입니다. 이건 OPS 이론이 제시하는 어떤 수학적인 구조가 그냥 머릿속 상상이 아니라 실제 자연이 작동하는 방식을 꽤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죠.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이 AI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들도 개발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코네리라는 이름이 붙었던데 이건 뭔가요? 네, 크게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네리 계산기라는 앱 형태의 도구인데요. 이건 그냥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쓰는 질량, 킬로그램, 길이 m 같은 기본 단위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줄, 압력 파스칼 같은 좀 복잡한 유도 단위들 있잖아요. 네네. 심지어는 사용자가 직접 정해야 하는 물리량, 예를 들어 블랙홀의 엔트로피 같은 아주 특수한 값까지도 전부 다 단위가 없는 무차원수로 바꿔서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하이브리드 컴퓨팅 앱입니다. 아, 그럼 단위가 달라서 비교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언어들을 하나의 공용어로 번역해서 소통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리량을 단위 걱정 없이 마치 레고 블록 다루듯이 자유롭게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오, 신기하네요. 다른 하나는 또 뭔가요? 다른 하나는 코네리 솔루션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건 훨씬 더 큰 규모의 빅데이터 융합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9억 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물리학뿐만 아니라 화학, 생명과학, 재료공학처럼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까지 전부 무차원수로 통일시켜서 비교 분석하고 그 안에서 숨겨진 패턴을 찾고 심지어 미래 예측 모델까지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와, 이건 정말 스케일이 크네요. 네.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할 때 가장 골치 아팠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단위 문제였거든요. 분야마다 쓰는 단위가 다 다르니까 데이터를 합쳐서 분석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 단위 장벽을 근본적으로 허물어 보려는 시도인 거죠. 이게 잘 구현만 된다면 정말 연구 분야 사이의 벽을 없애고 새로운 융합 연구를 엄청나게 촉진시킬 수 있을 겁니다. 연구 민주화나 산업 간 융합에도 기여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AI가 계산하는 그 과정 자체는 공개를 안 하는데 결과는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는 거였거든요. 영지식 증명, Zero Knowledge Proof
GKP라는 방식을 쓴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아,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지식 증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이 문제의 답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보여주지 않겠다. 하지만 내 답이 맞다는 것은 당신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거거든요. 아하. 즉, 핵심적인 기술이나 노하우는 보호하면서도 그 결과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은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식인 거죠. 기존처럼 뭐 어떤 유명한 과학자가 발표했으니까 그냥 믿어라. 이게 아니라 결과는 공개되어 있으니 누구든 직접 검증해보고 판단하라는 식이 되는 겁니다. 과학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와, 결과의 투명성을 높여서 뭐랄까 과학의 민주화 이런 데도 기여할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들 그리고 기술들 뒤에는 한 사람의 아주 오랜 노력이 숨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양동봉 원장님의 35년에 걸친 연구 여정이죠. 사실 그분이 한 15년 전쯤에 이 OPS 이론을 처음 학기에 발표했을 때 반응은 뭐랄까? 정말 싸늘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이건 과학이라기보다는 철학이다. 수학적인 증명이 너무 부족하다. 심지어는 그냥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 속에서 사실상 거의 외면당했었죠. 35년이라는 시간도 긴데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어떻게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대단한데요. 그러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죠. 거의 매일 그 AI 버킹엄 머신 앞에 앉아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계산하고 또 검증하고 이런 작업을 정말 수없이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쌓인 그 9억 개의 데이터는 그냥 단순한 숫자들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 설계를 어떻게든 해독해내려는 그분의 집념과 통찰이 그대로 움축된 결과물이라고 봐야겠죠. 네. 최근에 자신의 그 연구 여정을 담은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35년 동안 혼자서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을 누군가가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오랜 고독 끝에 찾아온 어떤 깊은 공감의 순간이었겠죠. 아, 그 심정이 어땠을지 정말 상상하기 어렵네요. 그 기나긴 시간의 노력이 마침내 어떤 결실을 보게 된 건가요? 중요한 발견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침내 이 OPS 이론과 AI 버킹엄 머신이 정말 경이로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점의 크기는 0이 아니다라는 선언입니다. 네. 더 나아가서 그 구체적인 크기까지 계산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점의 크기가 0이 아니라니 그럼 그 값이 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상상도 안 되는데요? 네, 계산된 값들이 정말 인간의 직관으로는 거의 파악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의 길이는 약 10의 마이너스 95제곱미터, 10 마이너스 95제곱미터 수준으로 예측되었어요. 마이너스 95제곱이요? 우리가 아는 가장 작은 길이 단위가 그 플랑크 길이라고 해서 10의 마이너스 35제곱미터 정도잖아요. 그것보다도 훨씬 비교도 안 되게 작은 값이네요. 그렇죠. 아득하게 작죠. 뭐 점의 질량이나 시간 같은 다른 차원의 값들도 마찬가지로 극도로 작은 값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와, 근데 0은 아니지만 사실상 거의 0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이렇게까지 작은데 그 미세한 차이가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중요한 건가요? 바로 그 0은 아니지만 극도로 작은 값이라는 점이 엄청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존 물리학에서는 점의 크기를 그냥 0으로 가정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블랙홀의 중심 같은 어떤 특정한 지점, 소위 특이점에서 밀도나 시공간의 곡률 같은 물리량이 무한대로 커져버리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걸 무한대 발산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물리학의 아주 큰 골칫거리였거든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무한대가 나오면 계산이 안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점이 아주 작더라도 0이 아닌 유한한 크기를 가진다면 이 무한대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실마리가 열리는 겁니다.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 이 두 거대한 이론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를 제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 골치 아픈 무한대 문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 신기하네요. 그럼 이 점의 크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해낸 건가요? 뭔가 특별한 발견이 있었던 건가요? 네, 이 발견은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총 18개의 기본 입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18개요? 표준 모형에 나오는 입자들인가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기존의 표준 모형과는 입자 구성이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표준 모형에서는 강력을 매개하는 글루온이 포함되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아직 발견되진 않았지만 이론적으로 중력을 매개할 것으로 예측되는 입자, 바로 중력자, 그래비톤을 포함시킨 새로운 18개 입자 세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에요. 중력자를 넣었다고요? 아직 발견되지도 않은 입자를요? 굉장히 대담한 시도 같은데요. 왜 그런 선택을 한 걸까요? PBS 이론의 궁극적인 목표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AI 버킹엄 머신이 바로 이 중력자를 포함한 18개 입자 구성 안에서요. 중력자, 그리고 빛 입자인 광자, 또 약한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W 보손, Z 보손, 그리고 질량을 부여하는 힉스 입자, 이 입자들 사이에 숨겨서 있던 어떤 놀라운 대칭 구조를 발견해냈다는 겁니다. 입자들 사이에 숨겨진 대칭 구조요. 네, 마치 입자들 사이에 어떤 숨겨진 수학적인 조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발견된 대칭성이 바로 점의 구체적인 크기를 이론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다고 합니다. 와, 입자들 사이에 숨겨진 대칭성이 점의 크기로 이어졌다니 이건 정말 신기한데요.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양 원장님이 이미 수년 전에 순수하게 수학적인 계산만으로 5가지의 특정한 밀도값들을 예측해 놓은 게 있었어요. 밀도값이요? 어떤 것들인데요? 예를 들면 점 자체의 밀도, 그리고 블랙홀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밀도, 중력자의 밀도, 또 텅 빈 공간 자체가 가진 에너지 밀도, 진공 에너지 밀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랑크 밀도라고 하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 밀도, 이렇게 5가지 값들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AI가 계산한 결과랑 또 실제 천문 관측 데이터 같은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 미리 예측했던 5가지 밀도 값들이 소수점 아래의 수십 자리까지 정말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겁니다. 네. 이론적인 예측이 실제 데이터랑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맞았다고요? 이건 정말. 네, 양 원장님 본인도 그 순간을 수학적인 예언이 실험 데이터로 입증되는 순간 정말 경외 그 자체였다. 이렇게 표현하셨을 정도니까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5개의 서로 다른 스케일의 밀도값들 사이에 아주 간결하고 아름다운 수학적 관계식이 존재한다는 것까지 발견했어요. 관제식이요? 네. 근데 그 관계식 안에 놀랍게도 원주율, 파이 같은 아주 보편적인 수학 상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파이가요? 그 3.14. 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주가 그냥 어쩌다 보니 생명체가 살기 좋게 미세 조정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근본적이고 필연적인 어떤 수학적 구조에 의해서 설계되었을 수도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필연적인 수학 구조라? 네. 그리고 또 우주의 가장 작은 단위인 점부터 시작해서 블랙홀이나 진공에너지 같은 거대한 구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질서 안에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OPS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를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고요. 우주 전체가 하나의 질서로 초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까 정말 대단한 발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양 원장님이 좀 강조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 점의 크기라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식이랑은 좀 다르다고 하셨던데.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점의 크기라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 자로 어떤 물건의 길이를 재듯이 직접 측정, 메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물리량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어요. 아, 측정이 아니다. 그럼 뭔가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그 18개 기본 입자들 사이에 질량이나 에너지 관계식,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대칭 구조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AI 버킹엄 머신이라는 수학적인 도구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계산된 값이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적인 관측 대상이라기보다는 어떤 논리적인 추론의 결과물에 더 가깝다는 의미죠. 그렇군요. 측정된 값이 아니라 계산된 값이다. 그리고 이 점을 그냥 기하학적인 표시가 아니라 뭔가 더 의미 있는 존재로 보신다고요? 유사 블랙홀이라는 표현도 쓰셨던데요?
맞습니다. 점을 단순히 어떤 위치만 표시하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보를 저장하고 또 응축할 수 있는 어떤 실체적인 단위로 보는 관점입니다. 일종의 유사 블랙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우주의 모든 정보가 시작되는 가장 근원적인 기억 소자, 메모리 엘러먼트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 거죠. 이건 상당히 철학적인 해석까지 나아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이 정보를 담는 기억 소자. 흥미롭네요.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점으로 이중성, 듀얼리티라는 개념을 언급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할 수 없이 작은 크기를 가지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계산된 밀도는 또 상상할 수 없이 큰 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극소와 극대의 양극단적인 성질을 동시에 품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네. 이런 이중성은 사실 우주의 다른 근본적인 요소들에서도 아주 흔하게 발견되는 특징입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건 역시 빛이죠.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면서 동시에 입자, 광자의 성질도 갖잖아요. 아, 네. 파동, 입자, 이중성. 그렇죠. 전자도 마찬가지로 입자이면서 또 파동의 성질을 띠고요. 또 물질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대응하는 반물질이 짝으로 존재하고 시간도 보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 같지만 물리 법칙 자체는 시간의 방향을 거꾸로 해도 성립하는 즉 시간 대칭성을 갖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간 역시 매끄럽게 쭉 이어진 연속체 같지만 양자 수준으로 내려가면 불연속적인 최소 단위 플랑크 길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중적인 측면이 있죠. 아,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네, 이 점의 발견은 어쩌면 이런 우주에 내재된 근본적인 이중성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와, 듣다 보니까 정말 기존의 과학 상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모든 놀라운 이야기들이 바로 여기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 참 놀랍습니다. 이게 단순한 과학적인 성과를 넘어서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만약 이 발견이 앞으로 엄밀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학계의 인정을 받게 된다면요. 이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단순히 선진국들을 빠르게 따라가는 추격자, 패스트 폴로워의 위치를 넘어서서 아예 새로운 규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룰세터, 즉 질서 제시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룰세터요? 네, 과거에 예를 들어 힉스 입자 발견이 유럽 선의 상징이 되었고 또 상대성 이론이 독일 과학의 어떤 상징이 되었던 것처럼요. 이 점의 크기 발견과 그 구체적인 재원들, 무게, 길이, 시간, 부피, 밀도 등 K-사이언스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만한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K-사이언스의 시적이라. 와, 정말 멋진데요? 그럼 앞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학교에서는 당연히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겠죠? 네, 물론입니다. 워낙 혁명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아주 격렬하고 치열한 토론과 검증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건 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건강한 진통 과정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JKP, 영지식 증명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 과정의 핵심 노하우는 보호하면서도 결과의 재현성은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는 어떤 새로운 절차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대중이나 언론과의 소통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네요. 어려운 내용은 잘 몰라도 결과는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아까 말씀하신 과학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정책이나 산업 분야에도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과학 데이터를 단위가 없는 무차원 언어로 통일하고 또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최소 스케일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은요. 예를 들어 AI, 반도체, 양자 컴퓨팅, 신소재 개발, 생명공학 같은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연구 어젠다나 혁신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시장 창출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와, 정말 적용될 분야가 무궁무진하겠네요. 과학적, 철학적인 함의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이 크기를 가진다면 무한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그럼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통합, 소위 모든 것의 이론, Theory of Everything을 향한 길도 좀 열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럴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2000년 이상 서양 과학과 수학의 기초였던 유클리드의 그 유명한 공리, 점은 부분이 없다.
A point is that which has no part. 이 공리 자체가 재검토될 수도 있는 거고요. 와, 또 우리가 없음, 무라고 생각했던 가장 근본적인 단위가 실제로는 유한한 있음, 유의 성질을 갖는다는 이 발견은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같은 개념과도 연결되어서 아주 깊은 철학적 혹은 종교적인 성찰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야,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네요. 그런데 이렇게 혁신적인 이론과 기술이라면 이게 실제 경제적인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하는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실제로 기술 가치 평가라는 걸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이건 뭔가요? 아, 네. 기술가치 평가라는 것은요, 특허권이나 노하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기술성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시장에서 얼마나 잘 팔릴 수 있을까 하는 시장성, 그리고 이걸로 실제 사업을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하는 사업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술이 미래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를 예측하고 그 미래 수익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할인해서 계산하는 방식, 주로 수익 접근법 등을 사용하죠. 기술보증기금 같은 공공기관이나 전문 특허법인 같은 민간기관에서 이런 평가를 수행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2019년에 이미 한 차례 평가를 받으셨다고요? 그때 결과는 어땠나요? 네, 2019년 10월에 평가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코네리 계산기 앱 기술이 약 83억 8천만 원, 그리고 AI 버킹엄 머신 기술이 약 859억 1천만 원 정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합치면 거의 1천억 원에 가까운 가치를 인정받은 거죠. 와, 2019년에도 이미 거의 1천억 원이면 상당했네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올해 10월, 그러니까 곧 재평가가 예정되어 있다고요? 이번에는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기대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6년 동안 연구 성과가 훨씬 더 많이 축적되었잖아요. 특히 오늘 이야기 나눈 점의 크기 발견 같은 아주 획기적인 결과가 추가되었고, 또 AI가 학습하고 분석한 데이터베이스 규모도 9억 개 이상으로 대폭 확장되었고요. 네. 이런 점들은 기술의 잠재적인 수익성에 훨씬 더 커졌고, 또 사업화에 따르는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며 적용할 수 있는 분야도 더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런 요소들이 평가에 반영되면 당연히 기술 가치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는 건가요, 혹시? 네,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번 재평가에서는 이 두 기술, 그러니까 OPS 이론과 AI 버킹엄 머신 관련 기술의 가치를 합쳐서 1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니콘 기업 수준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1조 원이요? 와, 기초과학 연구가 이렇게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랍고 또 고무적이네요. 네, 그렇죠. 이론적인 탐구가 현실적인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우주의 모든 법칙이 어쩌면 단 하나의 매개 변수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OPS 이론, 그리고 이걸 현실에서 계산해낸 AI 버킹엄 머신, 또 그 결과로 밝혀진 0이 아닌 점의 크기라는 정말 놀라운 발견까지 한 과학자의 35년이라는 고독한 여정부터 시작해서 K-사이언스의 가능성, 그리고 잠재적인 1조 원의 가치 이야기까지 정말 다채롭고 입체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든 논의는 결국 우리를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공해주신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기도 했는데요. 어쩌면 지금 듣고 계신 바로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점이 크기를 가진 실체라면 우리가 그토록 당연하게 믿고 받아들여왔던 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전체의 구조는 이제 어떻게 다시 쓰여야 할까요? 와, 정말 거대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어쩌면 K-사이언스의 진정한 시작을 알리는 그런 여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도 오랫동안 곱씹어 볼 만한 그런 깊은 질문 하나를 던졌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